제9호 태풍 마이삭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자정쯤이면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서 비바람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태풍 전망과 예상되는 피해 대처법 알아보겠습니다. 최인진 기상학 박사, 또 이성규 안전 전문가 또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망된 대로만 본다면 이번 태풍 상당한 피해를 남길 수도 있을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보이죠. 지금 이번 태풍의 행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걸 보면 태풍의 중심이 동해안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어요. 예. 차라리 관통을 해버리면 태풍의 위력이 줄어들 건데 줄어들지 않고 중심이 동해안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력이 위력이 더 커지면서 예. 피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을 해놓고 지금 대비를 해야 될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예상 경로대로 간다면 네. 지역별로 좀 가장 위험한 시간들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동해안 해안선을 네. 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약화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육지로 오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 바다에서 어떤 지면에서 수증기 증발량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해면으로 해수면 바다 동해안을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 바다의 증발량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위력이 죽지 않고 예. 계속 그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태풍은 그 소멸하기는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태풍 마이삭의 위력은 이제 최대 순간 풍속이 45m에 달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난번 그 태풍 바비는 최대 순간 풍속이 60m에 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체감 그 피해를 보면 지금 각 지역의 저희가 기자들의 모습도 봤지만 바비 때보다 지금 느껴지는 체감 속도는 더 빠른 것 같거든요. 네, 위력 자체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제주 최근접 시기로 비교를 했을 때 강도 자체는 그리고 최대 풍속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오히려 이제 태풍에 분류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강으로 지금 유사한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예. 바비 같은 경우는 서해안에서 약 150km 정도 떨어진 그 서해상을 경유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한반도 내륙에서는 그 피해를 조금 체감하기 힘들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태풍의 중심에 가까웠던 서해안 도서 지역이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강풍 피해가 속출을 했었고요. 그럼 지금 경로상으로 볼 때 더 강한 바람이 비슷한 바비와 비슷하지만 네. 경로상으로 볼 때 더 강한 바람이 내륙을 덮칠 가능성이 더 높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 바람이 중심의 바람은 비슷할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 경로상으로 봤을 때는 바비보다 예. 마이삭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비보다 지금 태풍 마이삭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태풍 마이삭이 이제 경남에 근접할 때 순간 풍속이 초속 50m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의 위력인지 좀 그렇습니다. 설명을. 우리가 그 태풍을 표현을 할 때 예. 어떤 규모나 크기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규모는 그 태풍이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 속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풍속하면은 그 속도가 10분간의 평균 속도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최대 풍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풍속은 그 10분간의 가장 빠른 속도, 이걸 최대 풍속이라고 하고요. 예. 시속 그 50m 정도 되면은 우리가 20m 정도만 되면 사람이 걷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거든요. 예. 그러나 50m 정도 되면은 정면으로 있었을 경우에는 건물도 무너지는 이런 상황, 또 철탑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최대 풍속이 50m이기 때문에 이게 장시간 예. 나오지 않고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예. 그러나 순간 무너질 예.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된다고 보죠. 지금 태풍의 강풍 반경도 굉장히 큽니다. 360km에 달하는데 이게 사실상 한반도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위성 영상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 굉장히 큰 규모의 구름을 보셨을 텐데요. 이미 한반도 쪽으로 많이 움직여서 우리나라 전역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강풍 반경 360k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강풍 반경의 정의가 초속 15m 이상의 반경이거든요. 한반도 전역이 강풍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역이 360km 안에 있는 모든 곳은 한 초속 15m 정도는 다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통을 했을 경우에 예. 반경이 30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동서가 지금 500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직경으로 하면 600m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태풍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밑에서 증발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증발량이 없어요. 예.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태풍을 회전을 해야 되는데 예. 육지에 올라오면 육지나 이런 나무, 예. 구조물에 대해서 저항을 받기 때문에 예. 굉장히 죽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매미나 이 앞전에 루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도 강풍이나 어떤 위력은 굉장히 비슷했어요. 근데 차이 나는 게 뭐였냐면 크기가 차이 났습니다. 예. 거기는 반경이 500km였고 800km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있는 마이삭은 반경이 300km거든요. 예. 300km 남짓되기 때문에 관통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위력은 가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번에 가는 길이 어디냐면 관통이 아니고 네. 동해안선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 그럼 한쪽 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증기가 올라가고 있기 계속 힘을 때문에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올라가니까요. 죽지 않고 가고 있다는 예.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력을 유지한 채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이신데요. 아예 관통을 해버리면 차라리 소멸하는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거든요. 예. 왜냐하면 반경이 적기 때문에. 네. 루사 같은 경우는 500km, 800km이기 때문에 관통해버리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흡수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마이삭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역대 최악의 태풍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2003년 매미와 굉장히 유사한 경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매미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매미 같은 경우에 역대급 피해를 남겼었죠. 네. 당시 경남 사천으로 상륙을 해서 울진으로 빠져나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당시에 제주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0m까지 불어서 네네. 그것은 우리나라 지금까지 역대 태풍 중에 아직까지 1위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예. 영남 남해안과 강원 영동 지역에도 450mm 가량의 일강수량을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위력도 상륙 시기의 위력도 매미와 유사한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네. 피해 규모가 유사하지 않을까 지금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박사님 그 당시 피해 규모 지금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기억을 좀 하십니까? 그때 막 그렇습니다. 천평이 매미 무너졌죠? 때 예. 사망자가 제 기억으로는 276명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매미하고 지금 이거 마이삭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강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풍속 또 이동 속도가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면 반경이 차이가 나요. 네. 매미 같은 경우는 500km였거든요. 그러다 보면 1000km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마이삭은 조금 작군요. 300km예요. 예. 그러다 보면 육지에 가면은 힘을 타지 못하고 예. 약화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네네. 정통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해안선을 말씀하셨듯이, 따라가기 때문에 쇠퇴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태풍 매미 같은 경우에 이제 최대 풍속이 초속 60m에 달았는데 그 당시에 바람 피해도 컸지만 비 피해가 또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태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바람만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서 수증기 올라와서 구름대를 형성하고 이 구름이 바람으로 인해서 가고 있는데 네. 여기서 가장 이제 위험한 상황이 찬 공기와 만나게 되면 이게 갑자기 비로 인해서 그 구름대가 비로 쏟아내리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날씨상으로 보면 예. 지금 차가운 공기가 맞닥뜨려서 그 구름대와 어떤 폭우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자, 그 태풍 항상 얘기할 때 위험 반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험 반원의 그 바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었던 것이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그 영남지방을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간다면 이 위험 반원으로 볼 때는 어디가 지금 가장 위험한 건가요? 위험 반원을 보통 태풍 이동 경로의 우측 반원으로 얘기를 하고 반대쪽보다 바람이 더 강하게 불기 때문에 우리가 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위험 반원을 얘기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동쪽에 더 있기 때문에. 아니요, 예. 관통하면서 예. 지금 강풍 반경, 폭풍 반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한반도 전역이 지금 위험하다고 보여져서요. 예. 네, 그러니까 위험 반경에 어느 지역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 동일하게 위험하다.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위험 반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네. 이제 어디서 이제 위험 반원, 안전 반원 나오냐면 지금 편서풍이 지금 북동쪽으로 불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태풍이 진입하는 뒷면에서 봤을 때 우측은 편서풍과 합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속도가 합쳐지니까 더 빨라지죠. 세고, 예. 근데 반대면에 대해서는 편서풍은 올라가고 밑에 내리기 때문에 아. 중심의 자체가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러나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서울과 어떤 부산 이 사이에는 안전 반원이라고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안가에 대해서는 위험 반원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폭우나
강우량이 많을 지역이 서울 경기 쪽이 이런 북서쪽 이런 방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8호 태풍 바비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풍속이 60m에 달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피해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네. 이번 마이삭과의 바비와의 어떤 차이점이랄까요?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크기도 좀 비슷해요. 예. 그리고 뭐 풍속, 뭐 반경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달라요. 바비 같은 경우는 서해안으로 갔었고요. 예. 또 이번에 그 마이삭은 동해안으로 갔습니다. 네. 근데 동해안으로 바로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구름대가 지금 동해안 쪽에 고기압이 버티고 있어서 예. 고기압 방향을 가지 못하고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마침 중국 쪽에 저기압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것과 합류되면서 굉장히 세력화가 강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런 앞에서 있었던 바비는 서해안 자체의 어떤 바비 자체 위력만으로 점점 위력이 낮아지거든요. 이 태풍 자체는 위도에 따라서 굉장히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위도가 멀어질수록 높아갈수록 예. 바다의 수면이 낮아지거든요. 예. 근데 증발량이 없어요, 바다더라도.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면 자연 소멸하고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해안 같은 경우는 자연 소멸됐고요. 예. 동해안 같은 데 소멸되려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어떤 저기압과 합해지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세력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서쪽에 찬 기압단이 있기 때문에 못 올라왔지만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예. 그렇다면 좀 걱정인 것은 이번이 그 태풍 백중사리경과 겹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바다 그러니까 수면이 가장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해일 우려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번 태풍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폭풍 해일 가능성입니다. 예. 경로가 유사했던 2003년 매미의 경우 당시 마산이었죠. 현재 창원에서 해일 피해가 속출을 하면서 인명 피해도 상당히 났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9월 2일부터 5일까지 대조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태풍 상륙 시점이. 예. 그리고 이제 태풍이 이제 근접을 하게 되면 태풍이 강한 저기압이기 때문에 해수면이 조금 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해수면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초속 50m의 순간 최대 풍속이 불어버리면 지금 월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해안가나 해안 저지대에 침수 피해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백중사리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백중사리가 지금 가장 해수면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일년종으로 봤을 때. 근데 태풍에 보면 태풍의 한 중간에 태풍의 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기압이 낮아요. 그리고 양쪽에 태풍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구름대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해수면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중간이 굉장히 올라와요. 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백중사리까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지나가는 시간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지금 한반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순간부터 빠져나가는 이 순간까지는 이 태풍의 중심과 연결되는 해안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예. 특히 또 백중사리와 합해져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서해가 있고 동해가 있고 남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바다가 가장 지금 위험한 지금 건가요?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태풍이 서해 쪽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네. 그러나 태풍의 가장 중심에 가고 있는 것은 기압이 낮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백중사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남해안을 따라서 동해안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떤 그 바닷물 이거에 대해서 위험한 이런 시기라고 봐는 그렇군요. 것이죠. 예. 예, 지난 2002년이었죠. 태풍 루사 같은 경우에도 동해안 지역에 이제 800mm가 넘는 물폭탄을 쏟아부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남겼는데 네. 이번에도 동해안에 그렇게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까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그 루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고흥에서 시작해서 강원도 춘천으로 아유 관통했어요. 네. 반경이 800이고 굉장히 컸었죠. 네. 그러나 지금 마이삭 같은 경우 이런 경로를 통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세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 루사 같은 경우는 그런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력을 확장해 가서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피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폭우나 이런 네. 상황들이 지금 날씨가 차가운 공기가 구름대하고 형성돼서 지금 충돌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예. 그보다도 더 큰 폭우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특히 이제 어떤 날씨 같은 경우도 어떤 온난화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가을에도 어떤 그 바닷면의 해수면의 증발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구름대들이
어떤 그 충돌했을 경우에 큰 폭우 발생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 집중호우 때문에 그 강들이 범람하는 홍수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비라면은 그 부분은 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아니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이 지금 앞에 밥이나 이런 경우에서도 산사태가 굉장히 많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산사태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우리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인간 구조물들이 있죠. 인공 구조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산해 같은 경우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태양광 발전소가 굉장히 단단하게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태양광 발전소를 굉장히 단단하게 했더라도 이 산이라는 특성은 전달에 지금 산림과학관에서 발표한 게 시간당 415ml를 산에서 흡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일반 도시에서는 20 몇 미리, 16mm가 시간당 흡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난개발로 인해서 산에서 어떤 시멘트나 이런 도로 공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런 바닷물들이, 이런 강수량들이 흡수가 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물들이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예. 그 빗물들이 어딘가 흘러내려서 취약한 곳에 치명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봅니다. 역학관계를 그 부분은 좀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또 결과가 나온 뒤에 더 자세하게 또 네. 얘기하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지금 먼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데 그렇다면 이제 산사태에 대비해서 어떤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산사태 날 때도 보면은 그 산이 무너지는 것도 징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징후가 있을 때 대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산이 무너질 때도 평상시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산벽에서 어떤 물이 갑자기 새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무너지는 곳에 굉장히 큰 그 굉음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대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꼭 그걸 기억을 하고 그걸 감지하고 대피하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충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어떤 교육이나 훈련,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식들을 갖고 있는다면은 예. 그런 상황의 직전에 우리가 얼마 전 시간 직전에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산사태 우려가 있었던 지역이라면 오늘 같은 때는 미리 피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좋겠군요. 예. 지금 그 전에 뭐 폭우도 왔었고 또 태풍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 보기는 멀쩡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나 충분한 조금만 어떤 힘을 가한다면 무너지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위험한 곳일수록 아예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특히 거기에 있는 경우라면 어떤 대피를 할 수 있는 예. 어떤 정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예. 지금 앞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태풍이 하필 이제 백중살의 기간과 겹쳐서 지금 해일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해일 그냥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무서운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륙에 계신 분들은. 네. 해일 있을 때 어떤 피해가 일어날 수 있나요? 지금 일단 해안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해일이 있을 경우는 길이 일단 이제 잠식이 되고요. 예. 건물까지 잠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지나다닐 수는 안 되고요. 혹시 지나가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가고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그게 해일이거든요. 바닷가 옆에 있는 그 정도로 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합니다. 감전 우려도 크겠군요. 그렇죠. 지금 모든 것들이 어떤 구조물들 예. 전부 다 전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예. 태풍에 의해서 일차적인 어떤 바람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차적으로 무너짐으로 인해서 전기 또는 무너짐으로 인해서 가스 이런 것들이 누출될 수가 있거든요. 예. 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전기 같은 경우는 또 비가 오기 때문에 물에 쌓여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은 뭐 몇 메타, 몇십 메타 떨어진 곳에서도 감지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네. 예.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축산 시설물 피해도 우려가 되는데 태풍 마이삭에 대비해서 어떤 지금 주의가 좀 필요할까요? 네, 특히 농촌에 있는 어떤 그 축산물이나 건물들을 보면은 도시에 비해서 건물들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산간지방이기 때문에 산악지방이기 때문에 어떤 그 바람의 강도가 더 세요. 네. 그러나 또 강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경우에는 위험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축사나 어떤 관리하는 또 영업하는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로 뭐 피해가 우려되지만
도심 같은 경우는 고층 빌딩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부산 지역으로는 거의 가깝게 지나가기 때문에 고층 빌딩이 많아서 좀 우려스러운데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실내에서는 고층 빌딩이 많기 때문에 창문 단단히 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틀에 단단히 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틈이 있다면 신문지나 우유팩 등으로 이렇게 끼워서 창틀과 창문을 단단히 고정을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날아다닐 수 있는 시설물, 이 시설물이 날아다니면서 2차 피해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마린시티 같은 경우에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층 빌딩이 있다 보니까 빌딩 사이사이로 빌딩풍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기 빌딩풍. 때문에 시설물 등 미리 위험 요소를 제거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 그리고 해안가로 최대한 접근하지 마시고 저지대에 혹시 차량을 세워 두셨다면 일단 조금 높은 곳으로 옮겨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정 내에서도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앞서 창틀 고정하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밖에 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아까 저기 고층 건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십 층 되잖아요. 그래서 높은 경에는 기압이 낮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게 모든 건물들의 목적이 첫 번째가 뷰입니다. 어떤 경치가 좋은 곳에 특히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정면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은 바람을 정면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바람의 행로를 파악을 해서 건물을 사이사이 짓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산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창문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야 될 게 우리가 창문 같은 경우에는 틈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틈이 그 있을 진동 경우에는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틈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X자로 유리를 이렇게 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유리 같은 경우는 뭐 순간적으로 파단하기 때문에 그런 파단을 막는 것일 뿐이지 예.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유리와 유리 창틀 사이에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지 또 창틀과 그 문틀 사이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한 대비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건물 외벽이 지금 찢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태풍도 잦고 여러 가지 지금 기상 이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런 안전 기준 같은 것은 이 바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운 건가요? 지금 충분하게 우리가 저런 건물들을 보면 예. 지금 안전 기준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바람에 의해서 외벽이 날아간다는 것은 말이 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런 뭐 기준을 잘했냐 안 했냐가 지금 따지는 것보다 예.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안전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을 대피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저런 곳에 있는 지역에 저런 곳을 지나가는 곳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저런 건물들에 의해서 또 2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우선 파악하고 예. 대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태풍 마이삭, 뭐 태풍 바람이 불 때는 웬만하면 외출하지 않고 집안에 계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은데 꼭 외출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꼭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어떻게 해야 안전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예.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집에 있어야 되는데 꼭 가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면 지금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갈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휴대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꼭 소지하고요. 또 가면서도 우리가 잠깐 시간 있을 때 휴대폰에 정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하고 내가 가는 도로의 정보를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떤 기후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인과 또 연락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또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하나가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이선, 지금 언제 정도 영향을 끼칠까요? 어제 밤에 괌 북쪽 해상에서 발생을 또 했습니다. 예. 지금 기상청 전망으로는 7일 즈음에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인 거죠? 네. 어떨까요? 그 태풍의 위력은 이번에도 강한 태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전망하기로는 최성기에 940 헥토파스칼까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강한 태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경로겠죠. 원래는 일본 규슈를 통과하는
경로였다가 네. 지금 조금 조정을 해서 규슈 이제 서쪽을 스쳐 올라오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런 예상 경로와 강도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구체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향 여부, 뭐 상륙 지점, 구체적인 강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태풍이 만들어져서 올라온 길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뭐 기압골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같은 길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은 더 높은 거 아닌가요? 이것이 보통 이제 한반도 주변의 기압에 따라서 이 태풍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같은 경로를 타고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왜냐하면 한반도 주변의 기압들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지금은 북태평양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오는 경로를 보이고는 있는데 일단은 그런 기압계의 변화에 따라서 이동 경로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다라고 딱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여집니다. 예,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가을 태풍이 여름보다 좀 피해 규모가 컸었거든요. 네. 지금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태풍이 이제 앞으로 뭐 10호, 뭐 하이선 또 11호, 12호 이렇게 많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 태풍은 잦아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증발량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증발되면 구름대가 커지고요. 네. 또 확장되고 그래서 강하고 잦은 태풍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 지금 우리나라 안전 기준은 네. 이 자주 발생하는 태풍들을 뭐 과거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태풍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대비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제 많이 우리가 대비도 하고요. 예. 또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가을 태풍, 뭐 여름 태풍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을 태풍이 훨씬 더 발생하면 강도가 더 셉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그 태양의 열 에너지를 받았던 게 9월에 되면 이제 굉장히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8월에 있었던 이런 그 열 에너지는 금방 소모가 되지만 축적된 에너지는 9월이 되기 때문에 9월에 발생한 태풍보다 9월에 발생한 태풍이 8월에 발생한 태풍보다 더 위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예. 자주 발생하는 그런 추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인진 기상학 박사, 이송규 안전 전문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